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5년 CVPR에 올라온 논문인 꼴이라는 이제 논문을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CVPR 이번에 논문이 이렇게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인이 참여한 논문을 먼저 중점적으로 한번 리뷰를 꼭 해보고 싶어가지고 꼴이랑 그리고 뭐 크로펄 그리고 뭐 OTMV 같은 뭐 이런 한국인들이 일자자로 참여하게 된 논문을 먼저 리뷰를 꼭 이렇게 한 5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파운데이션 모델 그런 논문을 리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글로벌 로컬 오브젝트 얼라이먼트 러닝이라는 중앙대학교랑 메타에서 이제 같이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그런 네, 이 논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던 그 PDF 파일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을 쳐놨고 이 자료는 이제 제가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네. 먼저 초록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초록에서 이건 제가 뭐 영어로 하나하나 읽는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읽고 생각하고 요약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뭐 그런 방식으로 리뷰할 겁니다. 일단은 초록에서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꼴이라는 이제 파인 튜닝 메소드를 제안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글로벌 로컬 오브젝트 얼라이먼트 러닝 이 꼴은 클립과 같은 VLM을 파인 튜닝하는 기법이고 클립은 클립을 이제 글로벌하게 그리고 로컬 시멘틱 얼라이먼트를 이미지와 랭시 텍스트 사이에서 가능하게끔 뭐 그렇게 해주는 파인 튜닝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어요. LISM과 그리고 TSL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LISM은 이제 이미지 세그먼트와 그리고 descriptive sentence 사이에서 이제 이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TSL은 이제 효율적으로 그 두 개를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어텐션하게 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이제 정확한 뜻은 이제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LISM과 TSL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세 가지 이미지와 랭시 텍스트 벤치마크에서 유의미한 성능의 향상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상세한 텍스트 설명에 이제 정밀한 이해가 요구되는 과제에 아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립이라 하면은 클립은 이제 유명한 VLM이죠. 그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사이에서 얼라인을 통해 가지고 수억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에서 얼라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제 이해한 모델이다. 뭐 이건데 기존의 클립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이는 기존의 그 토크나이저가 처리할 수 있는 토큰 개수가 바닐라 모델이 77 토큰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애초에 그 제너럴하고 숄트 토큰으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묘한 정보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래서 임패딩 스페이스가 이렇게 간결한 디스크립션에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 전체를 통으로 그 그림과 이제 글로벌하게 그냥 통과 통으로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시키는 거지 안에 있는 세세한 정보를 직접 모델이 이해를 해서 그 안에서 이미지 그 안에 뭐 이렇게 세세한 정보를 이렇게 매칭해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걸 그림으로 따지면 이건데, 이 왼쪽에 이 빨강 색깔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게 이 전체 그림이다. 뭐 이거는 학습이 돼요. 뭐 학습이 되겠는데, 이 안에 뭐 이렇게 the leftmost building is in construction 뭐 공사 중이다 이거 같은데 이 보라 색깔 그림이 의미하는 게 이 그림에서
보라 색깔 네모라는 거를 정확히 매칭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계점이고,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77 토큰인 길이의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클립이 그 로컬 이미지 피처까지 정확히 학습하도록 하는 게 조금 부족하다 이거죠. 그래서 미묘한 정보를 포착하기 어렵고 간결한 디스크립션에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워서 우리가 제안하는 파인 튜닝 메소드인 꼴이 그거를 가능하게끔 한다. 그리고 꼴 안에는 LISM과 TSL이라는 파이프라인과 메소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뒤에 메소드에서 나오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꼴은 먼저 인코더 모델이 도미넌트한, 그러니까 주요한 로컬 엘리먼트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며, 그리고 샘플의 이제 전체적인 언더스탠딩을 강화하고 또 더 대표적인 그런 임베딩을 프로듀스 한다고 해요. 꼴은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LISM이라는 파이프라인, 이거는 이제 로컬 세그먼트를 추출한다고 해요. 이미지에서. 그리고 entire 캡션에 이제 상응하는 이제 descriptive sentence와 매칭을 한대요. 그러니까 LISM이라는 게 이제 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이미지의 그런 로컬 피처를 추출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TSL인데 이 메소드는 LISM으로 얻은 그런 로컬 페어, 방금 위에서 로컬 피처와 그 텍스트에서도 로컬한 그런 상세한 설명을 추출한다고 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매칭을 하고 그리고 또 프로파게이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lengthy text retrieval이라는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기 DOCCI, DCI, 그리고 UR, 벤 1K, 이건 뭐 1000개라는 거겠죠. 데이터셋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사용을 했는데 이 데이터셋이 되게 뭐 긴 그런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서 그런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좋은 벤치마크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트로덕션이 끝났고 related work는 조금 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related work는 이제 클립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클립은 400밀리언의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얼라이먼트 해가지고 이렇게 한 VLM의 논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립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롱 클립이라는 게 기존의 논문에 이제 이미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이 롱 클립은 멀티모다 LLM이 생성한 그런 synthetic lengthy 캡션을 사용했어요. 그치만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에서 너무 고비용이 요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논문의 파인 튜닝 기법인 이 꼴은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상세한 캡션을 포함하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해서 클립의 표현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local information 보면은 local information을 활용하려는 연구는 많았대요. 그 뜻은 뭐냐면은 그 글로벌 이미지 사이에서 세세한 이미지 정보를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VITAA 그리고 뭐 여기 클럭 같은 이런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는데 모두 클립보다 뛰어난 성능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치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꼴은 대규모 프리트레이닝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적은 양의 데이터로 컴퓨테이셔널 리소스로 이제 그 글로벌 로컬 릴레이션십을 학습 가능하게 하는 그런 파인 튜닝 기법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related work까지는 했고요. 메소드 부분을 이제 같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소드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LISM에 대한 파트인 3.1과 TSL과 그런 전체적인 거에 대한 3.2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3.1의 LISM입니다. Local Image Sentence Matching. 이거는 이제 캡션 TG가 들어왔을 때 이거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네. given 캡션 TG가 들어오고 given 이미지 IG가 들어왔을 때 일단은 이거를 여기서부터 되게 좀 재밌더라고요.
TG가 들어오면은 이 TI로 디컴포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총 M개가 있고, 그러니까 센텐스 길이가 M개일 때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줄짜리 문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100줄 전체 문장은 TG라 하는 거고, 그거를 총 100개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쪼개서 총 TI가 100개 있도록 디컴포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지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여기 I입니다. 그래서 I도 그 VIT 논문이나 여러 논문에서 이렇게 패치 단위로 쪼개잖아요. 그런 식으로 패치 단위로 쪼개서 총 N개의 이런 샘플이 나오게끔 이것도 이렇게 디컴포즈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이미지는 SAM이라는 이제 세그먼테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인디비주얼 오브젝트와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마스크를 얻고, 이 마스크를 바운딩 박스로 확장을 해서 근처 영역을 포함하게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얻으면은 이는 이제 캡션과 매칭이 될 때 contextual information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총 N개의 패치 단위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전체 이미지에 여기 보면은 we filter out segment smaller than 1%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쌤이 이제 이 그림처럼 이렇게 작은 이렇게 키포인트 오브젝트로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전체 그림의 1%보다 작다, 1% 미만이면은 약간 노이즈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걸러낸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립으로 그 TI와 II를 이제 매칭을 시켜주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I는 아까 그 100줄짜리 그 긴 이미지, 기분 텍스트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하게 나눴던 그 센텐스들인데, 그거를 클립 텍스트 인코더에 태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식이 이렇게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TCLS라고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미지도 똑같이 그렇게 태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로컬하게 나눠진 것만 그 이미지와 토큰 인코더에 넣어서 태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representation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이미지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 전체 이미지는 당연히 그 똑같은 인코더 아키텍처에다가 넣어서 나오는 출력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 세세한 로컬 TI와 II를 매칭을 해가지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게 하고, 그 결과로 생성된 매칭 쌍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이제 매칭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ILTL 이렇게 부르게 이렇게 노테이션을 했고요. 근데 만약 이 결과가 원본 이미지라면 그것은 버린다고 해요. 이전에 이제 매칭된 페어가 로컬 이미지와 매칭된 게 이제 하이 퀄리티를 가지기에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레지듀얼 커넥션처럼 원본 이미지를 샘 아키텍처를 통해서 여러 개의 이렇게 작은 패치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II라고 했고요. 원본 이미지와 같이 클립 인코더로 들어가게 돼서 여러 개의 CLS 토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VICLS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텍스트 인코더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지금 전체 텍스트인데, 이게 세세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 그 TI였고 총 M개의 문장이 있던 게 텍스트 인코더에 들어가면은 총 M개의 CLS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토큰? CLS 임베딩 벡터가 나오게 됐는데, 그럼 이거를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쭉 해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미지 인코더 사이에 VG라고 하는 그 전체 이미지 하나가 들어가 있죠. 전체 이미지를 표현하는 임베딩 벡터가 들어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매칭을 했는데, 혹시 가장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값이 높은 게 VGCLS다. 그러니까 전체 이미지가 내가 여기서 매칭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버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로컬 페어의 하이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이 빨강색 이 자전거 신호등 이 신호가 이제 뭐 매칭이 된다. 그러면은 뭐 여기 중에서는 Red LED Bicycle Light On 이거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이 빨강 색깔 이 자전거와 매칭이 되게끔 이렇게 하면은 그 전체 이미지 내에 상세한 그런 로컬 피처까지 텍스트와 매칭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로컬 피처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LISM이라든 이제 파이프라인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TSL인데요. 이 TSL의 역할은 LISM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얻은 로컬 페어를 두 가지 유사도 관계를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뭐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Fetch tokens of local regions in the global image고 두 번째는 Sequence tokens of local pairs in the global text라고 합니다. 이거는 수식을 보면서 차근차근 넘어가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클립에 비전 인코더가 있을 때 이 친구 있고 텍스트 인코더 이 친구 있고 아까 여기 앞에서 이미 이렇게 전체 이미지와 로컬 피처를 세세하게 태웠었죠. 근데 이제 로컬 텍스트인 TL을 태워가지고 CLS를 아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TG는 글로벌 텍스트죠. 이제 글로벌 텍스트를 태운 거를 SG라고 해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 전체 텍스트를 여기 인코더에 태운 거를 지금 여기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거를 태웠을 때 여기 SG라 하고 TCLS는 여기 아까 이 그림에 있던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세세한 정보를 인코더에 넣어서 나온 값을 TLCLS, 전체 텍스트를 넣어서 나온 임베딩 값을 SG라고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의 차원은 이 TCLS는 D차원. 그냥 이거는 예를 들어 뭐 512, 뭐 768 같은 그냥 그 인코더 출력의 임베딩 차원이겠죠. 그리고 그 SG는 M 곱하기 D 차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 그 센텐스가 총 M개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TCLS가 M개 모이면 어떻게 보면 SG랑 같은 차원이겠죠. 컨캣을 하면은 뭐 그 값은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클립의 토큰 리미트가 근데 77이기 때문에 이 related work에서 나온 롱 클립에 그 포지션의 임베딩 이제 양선형 보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있을 것 같은데 뭐 정확히 제가 이거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짧은 토큰을 처리하기 위해서 롱 클립에서 사용한 이 방법을 이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도 똑같이 합니다. 그 패치 단위로 나온 거를 VLCLS 그리고 전체 이미지를 넣어서 나온 값을 PG 이 각각 임베딩 차원은 그 CLS는 똑같이 D 차원, 텍스트 임베딩과 같은 차원에 얼라인 해야 되니까 똑같은 차원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N 곱하기 D 차원, N개는 그 패치의 개수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글로벌 로컬 페어를 shared clip encoder가 배우게 함으로써 두 특성을 동시에 학습을 하고 그리고 weight 쉐어링은 shared embedding space에서 컨시스턴트를 이제 보증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살짝 먼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전체 이미지가 있고 이거를 클립 인코더에 아예 통으로 넣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패치 단위로 샘 모델이 이렇게 쪼갠 거를 똑같이 가중치를 공유하는 인코더에다가 똑같이 넣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이 전체 이미지도 배우게 되고 작은 이미지도 배우게 되면서 두 개의 웨이트 쉐어링은 이 같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이 컨시스턴트를 이제 보증한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마저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토큰 인덱스 집합을 이제 이 T라고 했을 때 SG, 그러니까 글로벌 시퀀스에서 TI에 해당하는 토큰은 뭐 이런 식이래요. 이런 식. 이거는 이거 전혀 약간 그 어려운 수식이 아닌 게 글로벌 시퀀스에서 내가 만약에 이 해당 그 100줄, 1000줄짜리 시퀀스인데 그 중에서 이 이미지 패치에 해당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뽑은 걸 SM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네, 그리고 그거를 프로젝션을 통해서 똑같은 D 차원의 얼라인을 시켜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미지도 똑같겠죠? 그거에 대한 이미지 집합은 B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B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추출을 해서 PM이라고 똑같이 D차원에 얼라인을 해주고 나오게 하고 그거를 프로젝션을 통해서 D차원에 나오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는 총 3가지의 웨이티드 썸으로 이제 구했다고 하는데 먼저 람다 글로벌, 람다 로컬, 람다 TSL 이건 봐도 이제 논문에서 보통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니까 넘어가고 글로벌 로스는 뭐냐? 그럼 당연히 이거는 기존 클립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 로스겠죠. 컨트라스트 VGCLS, TGCLS 이거는 이제 글로벌 이미지 I와 글로벌 텍스트 TG 사이에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그냥 기존 클립이죠 이거는. 그래서 L 글로벌을 이제 글로벌 로스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그 로컬 레벨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VLCLS, TLCLS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나온 값을 L 글로벌 그리고 세 번째로 similarity를 구하는데 PL과 VCLS 그리고 컴마 L similarity를 S와 TCLS의 이제 similarity, 1 그리고 그거를 MSE로 묶어서 더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similarity는 이제 그 n 곱하기 n similarity matrix인 펑션이고 그때 n은 배치 사이즈 그리고 1은 그 diagonal n 곱하기 n matrix라고 하고 그리고 이 MSE 로스는 이제 mean squared error라 해가지고 그 값이 작아지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식만 보면은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는 그림으로 보면은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여기 이 TLS 로스에 대한 부분이 전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흐름이 어떻게 되냐? 전체 이미지가 있고 그 샘 모델이 이렇게 추출한 이미지가 있고 그거를 웨이티드 쉐어링 하는 인코더 그리고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전체 텍스트가 있고 그 중에서 그 아까 그 타우 그 T 집합 이걸로 추출된 애를 이렇게 있고 그게 얘도 쉐어링 되는 텍스트 인코더에 넣어가지고 그 이 하나하나의 CLS 토큰을 뽑게 되고 그럼 지금 이 빨강 색깔 줄이 쳐 있는 게 지금 얘네가 비교하고자 하는 페어겠죠. 예를 들어서 이 집에 대한 거는 이미지에 바로 이 전체 이 패치의 이 부분에 해당하게 돼요. 이 부분은 그 이제 패치 단위로 쪼갰는데 바운드 박스의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패치로 쪼갠 상태에서도 이 해당하는 이 빨강색이 이 부분인 거를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제일 초반에 나왔듯이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이런 에이리아까지 같이 넣기 때문에 근처에 대한 백그라운드 정보까지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CLS 토큰이 VL, CLS를 하고 이 Some of them have solar panels on the roof라고 하는 이런 뭐 지붕에 대한 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 CLS가 이 TCLS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로컬 로스 그리고 이 전체 이미지가 나온 임베딩 값과 전체 텍스트가 나온 임베딩 값을 매칭해 주는 게 글로벌. 자, 그럼 만약에 이 두 개만 있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이미지가 전체 텍스트랑 매칭이 되는 거는 글로벌 피처를 이해하게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기존 클립에 해당하는 그런 방법이겠고요. 세세한 이미지 피처와 세세한 텍스트 인코더로 나온 그 CLS 두 개를 매칭해 주는 것도 되게 상세하게 모델이 이해하게끔 하게 해줘요. 그치만 여기서 TLS 로스가 필요한 이유는 해당 이미지 안에 로컬 피처 그 로컬 이미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그게 또한 그 텍스트 이렇게 추출한 이 빨강색 텍스트가 이 전체 텍스트에서 어디에 위치를 해서 이 부분이 왜 여기랑 매칭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글로벌과 로컬 하나의 이미지나 하나의 텍스트 안에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 이제 이 피처를 얼라이먼트 시켜주는 작업을 TSL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이름이 꼴인 것 같습니다. 꼴 할 때 꼴이 이제 글로벌이랑 이제 로컬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TSL 로스는 이 두 개의 사이에 대한 것도 이제 매칭을 해주지만 이 글로벌과 이 로컬 사이의 이런 값을 similarity를 통해서
로스 값을 구해준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MSE 이 두 개를 더한다는 거는 이 similarity 첫 번째는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거고 이 두 번째에 대한 거는 이제 뭐 이미지에 대한 거고 그러면은 이 두 개를 MSE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애초에 이 자체의 그러니까 하나 뭐 이미지의 MSE 에러를 최소화하고 텍스트의 이미지 이 MSE 에러를 이제 최소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나온 CLS 토큰과 이 전체 임베딩 사이에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깝게 함으로써 이게 같은 이미지의 그런 설명이구나를 모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이 손실을 옵티마이즈 하면서 로컬 CLS 토큰 임베딩과 글로벌 토큰 임베딩 사이에서 시밀러리티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그러면은 이로써 모델이 로컬 엘리먼트에 어텐션 할 수 있게 되어서 fine gain the understanding capability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소드는 다 끝났고 익스페리먼트는 이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건데 왜냐하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하는 거는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은 아까 그 람다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글로벌은 1, TSL은 1, 그리고 로컬은 0.5 이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GPU를 사용을 했고 그 뭐 이런 식으로 VIT L14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했고 얼마나 걸렸고 GitHub에 오픈 소스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투 이미지, 이미지 투 텍스트 리트리버를 recall K 지표로 평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이게 되게 실험 결과를 보는 게 흥미로웠는데 예를 들어서 뭐 TSL이 있을 때 없을 때 그리고 모델이 뭐 백본이 B16, L14 할 때 뭐 그리고 그 기존 모델 자체를 뭐 클립으로 할 거냐 분립으로 할 거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로스를 뭐가 있을 때 뭐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도 이제 실험을 했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롱 클립이라는 것과 롱 클립에다가 이 꼴 방법으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DOCCI나 DCI로 파인 튜닝 했을 때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꼴 DOCCI, 꼴 DCI 뭐 이런 식으로 그 학습한 그 파인 튜닝한 그 데이터셋을 다르게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흥미로운 그 실험 방법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실험 결과를 읽으면서 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실험 결과가 기존 클립보다 성능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TSL을 빼면은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로컬 글로벌 TSL의 그 WO에 따라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다 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 지표에서 이거겠죠. 체크 되어 있을 때 굵은 글씨가 제일 좋다는 거니까 되게 이렇게 모든 로스를 다 적용함으로써 되게 좋았다, 성능이 되게 좋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텐션 맵을 통해서 이미지에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하나 볼게요. 이 곰, 차, 말, 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이미지 객체가 있을 때 어텐션 맵을 보면은 이 첫 번째 게 당연히 제일 좋아야겠죠. 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는 게 보통 어텐션 맵을 보는 방법인데 얘는 지금 다 집중을 잘 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TSL만 없어도 지금 약간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어텐션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하고 이 말도 빨간 색깔까지는 못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도 어텐션 맵이 확실히 DL 자동차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갛게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그리고 애초에 자체도 빨갛고요. 어텐션 맵을 통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걸 이런 표도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파인 튜닝으로 접근을 했어요. 롱 클립이나 기존의 VIT AA와 같은 클립의 기존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뭐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이 방법에서는 적은 데이터셋으로 파인 튜닝 기법으로 그 세 가지 로스를 적용함으로써 글로벌과 로컬 이미지 피처를 리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동시에 맞춰줌으로써 이렇게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한달까요? 이런 식으로 네. 누구나 생각해 봤을 법하면서도
시도는 못했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조금 애매했던 것 같고,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중앙대와 메타의 협업 논문, 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의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